안녕하세요.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건강하게 채워드리는 실버튼 틀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로 문을 열까 합니다. 식단도 줄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단식까지 했는데 왜 그대로일까? 저 역시 예전엔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침엔 샐러드, 점심엔 고구마, 저녁엔 단백질 쉐이크. 하루 3끼 중 1끼는 굶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체중계 바늘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손발이 차고 잠도 잘 안 오더군요. 그때는 몰랐어요. 문제가 칼로리가 아니라 세포가 잠든 몸이라는 걸. 우리는 흔히 살이 안 빠지면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몸속 세포가 굳어버려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고 운동을 해도 에너지가 쓰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포가 잠들면 몸은 마치 브레이크를 밟은 차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니 남은 건 지방으로 저장되고 결국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데 그냥 살이 쪘다기보다 뭔가 얼굴이 굳은 느낌이었어요. 표정이 없고 피곤하고 눈빛이 탁하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세포가 잠들어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세포를 깨워야 몸이 변한다. 그 첫걸음으로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연소금 한 꼬집을 더했습니다. 정제염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요. 이 소금 속 미네랄이 세포의 문을 두드리며 잠든 대사를 깨우는 자극이 되어줬습니다. 그 한 잔이 제 하루를 바꿨습니다. 아침 피로가 줄고 얼굴 붓기가 빠지고 식사량을 억지로 줄이지 않아도 몸이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이랄까요? 몸 안에서 에너지가 도는 게 느껴졌어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세포가 잠들면 다이어트도 잠든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요. 다만 몸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세포는 하루아침에 굳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숨은 갈증이 서서히 세포벽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나이살이에요. 나이살, 참 억울한 이름이죠. 젊을 땐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빠지던 살이 나이 들면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붙어 있을까요? 운동량이 줄어서? 아니요. 세포가 경고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포는 원래 부드럽고 유연해야 합니다. 세포벽이 말랑해야 영양도 들어가고 노폐물도 빠져나가죠. 그런데 당이 많고 수분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이 세포벽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당분이 세포 단백질에 달라붙어 당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세포는 탄성을 잃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세포가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늘어나지도 수축하지도 못하게 된 상태예요. 그럼 그 안에 쌓인 에너지와 노폐물이 순환하지 못하고 몸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혈당은 치솟고 염증이 쌓이고 살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붓는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나이살은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세포의 비명이에요. 제발 나를 좀 쉬게 해줘. 물을 줘. 미네랄을 줘. 세포가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젠 세포의 소리를 들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날부터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도 점검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물은 많이 마시는데 여전히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했어요. 알고 보니 숨은 갈증 때문이었죠.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면 세포가 물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론 물을 많이 마셔도 세포는 여전히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탈수인데 겉으로는 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분이 순환하지 못하니까 세포 사이사이에 물이 고여 붙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을 마실수록 붓는다. 사실 그게 미네랄 부족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세포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물, 소금, 호흡, 그리고 마음의 스트레스까지 세포를 편안하게 만드는 습관을 하루하루 쌓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몸이 먼저 달라졌어요. 피로가 줄고 몸이 덜 붓고 숙면을 취하니 다음날 얼굴빛이 다르더군요. 세포가 살아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살이 찐 게 잘못이 아니라 세포가 아픈 거였어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너무 오래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단지 세포가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그 세포를 깨우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아침에 한 잔, 충분한 숨 한 번으로도 세포는 깨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시작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이 붓고 피곤해서 하루 종일 물을 들이켰는데도 도무지 갈증이 가시질 않았어요. 물도 이렇게 마시는데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그때까진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세포가 물을 붙잡지 못해서였어요. 물은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진짜 수분이 돼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하면 세포는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밖으로만 흘려보내죠. 결국 물은 들어와도 세포는 여전히 목마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숨은 탈수라고 부릅니다. 몸이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은 메말라 있는 상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숨은 탈수는 훨씬 흔합니다. 몸속 미네랄이 점점 빠져나가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그냥 물만 더 마셔야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을 많이 마실수록 오히려 몸이 더 붓습니다. 왜일까요? 세포 안에 들어가지 못한 물이 세포 밖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인 수분이 부종을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결국 세포의 활동까지 둔화시켜버리죠. 그게 바로 미네랄 쇼크입니다. 겉으론 물이 넘치는데 속은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어서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오래가면 피로, 두통, 다리 저림, 잦은 갈증, 심지어 변비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처음 이 원리를 알게 됐을 때 한동안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평생 물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하지만 물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미네랄 밸런스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미네랄은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칼슘 같은 전해질이 식습관과 약물, 스트레스, 카페인 등으로 빠져나가죠. 이 미네랄들이 줄면 세포막의 전화 균형이 무너집니다. 결국 세포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나서부터 저는 물 마시는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저 물을 양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세포에 도달하게 마시는 법을 배웠어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천연소금 한 꼬집. 이건 단순히 소금물을 마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몸에 전해질을 공급하는 방식이었죠. 천연소금 속 미네랄이 세포의 문을 두드립니다. 얘들아, 이제 깨어나자. 물 들어간다. 그렇게 세포가 문을 열면 물이 안으로 스며들고 몸은 진짜로 해갈을 느끼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제 몸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눈의 피로가 줄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았어요. 심지어 오후의 졸음도 사라졌죠. 이게 바로 세포가 다시 숨쉬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착각하고 있던 게 하나 있어요. 붓는다는 건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이 순환하지 않아서입니다. 미네랄이 충분하면 물은 돌고 부종은 빠집니다. 그러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물은 정체되어 얼굴과 다리에 고입니다. 그게 바로 붓기예요. 세포 속 수분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미네랄이 들어있을 때만 진짜 생명수로 작용합니다. 그 안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노폐물이 배출되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그럼 미네랄 보충제를 먹으면 되나요?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 보충제보다 더 좋은 건 몸이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천연 미네랄 식습관이에요. 자연 소금, 해조류, 견과류, 미네랄 워터 같은 음식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침 한 잔의 루틴이에요. 아침에 세포가 가장 건조할 때 그 한 잔이 몸의 스위치를 켜줍니다. 그게 바로 세포를 깨우는 첫 한 잔이에요. 저는 이 루틴을 3개월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혈압은 안정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몸의 피로가 절반 이상 줄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나와 대화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갈증이 생기면 그냥 물이 아니라 세포가 원하는 걸 떠올리게 되더군요. 이제는 단순히 건강을 관리한다가 아니라 세포와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작은 한 잔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몸의 소리를 들으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늘 갈증이 멈추지 않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붓기가 빠지지 않는다면 이제 물의 양보다 미네랄의 균형을 점검해 보세요. 세포가 물을 머금는 순간 몸은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피곤하게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묵직했어요. 밤새 잠은 잤지만 쉰 게 아니라 버텼다는 느낌이었죠.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오늘은 내 세포부터 깨워보자. 그래서 조용히 주방으로 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천연소금 한 꼬집을 넣었죠. 정제염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이었어요. 살짝 저은 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느껴지는 미묘한 짠맛, 그리고 몸속으로 퍼지는 따뜻함. 그게 단순한 물맛이 아니라 마치 세포 하나하나가 아, 이거야 하고 반응하는 듯 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는 달랐습니다. 입이 마르지 않았고 배도 편안했어요. 심지어 아침부터 머리가 맑게 깨어 있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한 잔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세포의 알람이구나.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잠든 장기를 천천히 깨워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천연소금 속 미네랄이 세포벽의 문을 두드리죠. 얘들아, 이제 일어나자. 세포는 이 미네랄을 만나면 전화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 균형이 맞아야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영양소도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잔이 하루의 첫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습관을 만들고 나서 단 한 번도 아침을 그냥 넘긴 적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엔 귀찮았어요. 그냥 생수 한 컵으로 대충 넘기고 싶었죠. 하지만 며칠만 해보니 몸이 먼저 그 한 잔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때부터 제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커피 대신 물 한 잔으로 시작하자.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었어요. 식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세포가 이미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었죠. 세포가 깨어나면 몸은 더 이상 허기와 피로를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보다 세포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루의 첫 신호가 중요합니다. 그 한 잔이 세포의 시계를 맞추고 몸의 대사 엔진을 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진짜 효과가 있나요? 그냥 물 마시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마시는 건 물이 아니라 세포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늘 몸이 피곤하다, 살이 안 빠진다, 붓는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결국 세포의 잠입니다. 그 세포를 깨우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그게 바로 아침 한 잔의 소금물이에요.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작용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자신을 믿게 되는 과정이에요. 나는 회복할 수 있다. 그 믿음을 몸에 새기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습관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아침마다 물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도 내 세포야, 잘 부탁해. 그 짧은 인사가 하루를 달라지게 합니다. 저는
이 루틴을 환자분들께도 권합니다. 그중 한 분, 6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평생 다이어트를 해도 허리 사이즈가 줄지 않았는데 이 소금물 루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허리띠가 2칸이나 줄었습니다. 비결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세포 회복이었어요. 세포가 다시 숨쉬기 시작하자 몸은 스스로 지방을 태우고 붓기를 밀어내고 에너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 제 몸이 드디어 응답하네요. 맞습니다. 세포는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못 듣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루의 첫 한 잔, 그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세포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갈 때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침마다 그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거기에 천연소금 한 꼬집. 너무 간단해서 웃음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당신의 세포가 깨어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올해로 64, 이름은 은숙 씨.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엔 늘 피곤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저는 진짜 다 해봤어요. 굶어도 보고 단식원도 가보고 헬스장도 등록했는데 살이 안 빠져요. 그냥 제 체질인 것 같아요. 그분의 한숨에는 오랜 포기의 냄새가 섞여 있었죠. 제가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은숙 씨, 몸이 문제가 아니라 세포가 아직 자고 있어요. 세포부터 깨워볼까요? 그날부터 시작된 게 바로 아침 한 잔의 소금물 습관이었습니다. 식단 바꾸지 않았습니다. 운동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연소금 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허리띠가 2칸이나 줄었어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체중은 고작 1kg 정도밖에 줄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눈에 띄게 몸이 가벼워졌고 붓기가 사라졌어요. 배 주변의 묵직한 느낌이 사라지니 몸 전체가 풀린 듯 하다고 하시더군요. 비결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세포의 회복이었습니다. 세포가 다시 숨쉬기 시작하자 몸은 자연스럽게 지방을 태웠어요. 운동으로 억지로 연소시킨 게 아니라 세포 스스로 에너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사실 우리 몸의 세포는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숨쉬고 영양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내보내요. 그 과정이 원활해야 지방이 연소되고 몸의 순환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세포가 굳으면 모든 기능이 멈추죠. 그때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움직이고 싶지만 에너지가 없어. 은숙 씨의 몸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들어오자 세포가 다시 깨어났어요. 세포막의 전하가 회복되고 물과 영양이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몸은 저장이 아니라 소비로 전환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체중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한 신호예요. 그분은 그 이후로 식사량을 억지로 줄이지 않았어요. 그저 몸의 리듬을 따랐죠. 식사 전엔 물 한 잔, 잠자기 전엔 호흡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피로가 줄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제 얼굴이 달라졌대요. 친구들이 놀라요. 그 말이 참 기뻤어요. 몸이 회복되면 얼굴이 먼저 바뀝니다. 그건 단순한 피부가 아니라 세포가 살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드렸죠. 몸은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다만 우리가 몸의 언어를 잊고 살았을 뿐이에요. 은숙 씨는 이제 다이어트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회복 중이에요. 그게 진짜 변화죠. 사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며 몸과 싸우듯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지. 오늘은 먹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건 몸을 더 움츠리게 할 뿐이에요. 세포는 긴장을 싫어합니다. 긴장하면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저장만 합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몸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세포가 깨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아침 한 잔의 물 한 모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모금이 세포의 문을 열고 잠든 에너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죠. 그때부터 몸은 서서히 스스로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지방을 태우고 쌓였던 노폐물을 내보내며 붓기를 밀어내요.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의 결과가 아닙니다. 몸이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신호예요. 세포가 다시 호흡을 시작할 때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동보다 세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몸을 억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포가 먼저 살아나야 운동도 식단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살이 붙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지금이 바로 세포를 깨울 때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듣기 시작하면 당신의 몸도 인생도 달라집니다. 은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몸의 회복은 식단 조절이 아니라 세포의 문을 여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혈당,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그 문제도요. 한동안 저 역시 혈당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아침에 식사하고 나면 이상하게 졸리고 잠깐만 앉아 있어도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떨리더군요.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경계 수치라고 들었을 땐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는 단 것도 잘 안 먹는데 왜?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음식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음식이 아니라 다친 세포였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는 혈당을 받아들이는 문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들어오고 그 포도당은 인슐린의 도움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런데 세포가 피로하고 굳어있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그 문이 닫혀버립니다. 문이 닫히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혈관 속을 맴돌게 됩니다. 그럼 혈당은 높아지고 몸은 그걸 처리하느라 더 많은 인슐린을 내보냅니다. 결국 피로는 쌓이고 에너지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당이 혈관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키죠. 이게 바로 당폭주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가면 몸은 점점 더 둔해지고 살이 쉽게 붓고 심지어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저는 그걸 너무 똑똑히 느꼈어요. 그 시기엔 늘 졸리고 감정 기복이 심했죠. 내가 왜 이렇게 쉽게 지치지? 그건 의지가 아니라 세포가 연료를 못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포의 문을 열어주면 이 현상은 금세 진정됩니다.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몸은 다시 에너지를 내기 시작해요. 그때 느껴지는 가벼움은 정말 다릅니다. 그 열쇠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세포막의 문을 여는 전기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은 세포 안팎의 전하를 조절하면서 포도당이 원활히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면 세포의 문이 닫히고 혈당이 바깥에서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식단보다 먼저 세포를 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침에 소금물로 세포를 깨우고 식사 전에는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식사할 때마다 이건 세포가 쓸 연료야라고 마음속으로 한 번씩 떠올렸어요. 그 단순한 마음가짐이 이상하게도 과식을 막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더군요. 세포가 열리면 혈당은 조용해집니다. 마치 불안하던 엔진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몸은 갑작스러운 당의 폭주를 멈추고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 피로도 덜하고 식사 후 졸음도 줄어요. 한 번은 한 남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당뇨 조절만 하다가 처음으로 몸이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도 소금물 루틴을 시작하신 지 3주 정도였어요. 혈당 수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기분이,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포 대사의 회복이에요. 혈당 수치는 결과일 뿐, 진짜는 세포가 얼마나 살아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당 조절은 사실 세포 조절이에요. 세포가 건강하면 혈당은 스스로 조절됩니다. 세포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식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당 폭출을 멈추는 법은 식단이 아니라 세포다. 세포가 열리면 몸은 불필요한 당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에너지로 태우고 피로를 해소하며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피곤하던 얼굴이 맑아지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 그건 단지 다이어트의 결과가 아니에요. 세포가 다시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같아요. 작은 습관 하나, 몸의 소리를 들으려는 마음 하나. 여러분도 혹시 요즘 식사 후에 유난히 졸리고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 문을 열자. 미네랄이 있는 물 한 잔, 그게 세포의 문을 여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세포가 열리면 혈당은 조용해지고 몸은 다시 회복하는 몸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진짜 다이어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보다 얼굴이 더 부었네. 밤에 짠 걸 먹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탱탱하다 못해 부은 느낌.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물 많이 마셔서 그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그건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이 순환하지 못해서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물만 마셔도 붓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검사해보면 오히려 몸속 수분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겉으론 붓지만 속은 마른 상태. 이게 바로 순환 정체형 붓기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세포의 수분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세포는 본래 말랑한 풍선처럼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자유롭게 순환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나트륨 과다, 미네랄 부족이 겹치면 세포벽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문이 잘 닫히지 않고 들어간 물이 빠져나오지 못하죠. 결국 세포 사이사이에 물이 고입니다. 이게 바로 붓기예요. 반면 세포 속에서 물이 활발하게 순환하면 피부는 탱탱해지고 몸은 가볍습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붓기와 탄력은 비슷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붓기는 정체이고 탄력은 순환입니다. 제가 이 차이를 깨달은 건 한 70대 여성 환자분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얼굴이 붓고 손이 저리고 종아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물을 마시기가 겁나요? 마시면 더 부어요. 그분의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라 물이 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실험을 시작했죠.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연소금 한 꼬집, 그리고 하루 10분 발끝을 바닥에 딛고 깊게 호흡하기. 단 3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가벼워요.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세포의 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미네랄이 들어오자 세포벽이 부드러워지고 물이 다시 길을 찾았던 거예요. 그 이후 그분의 얼굴은 붓기가 빠지면서 오히려 탄력을 되찾았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요즘 어디 시술했어?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니요, 그냥 소금물 마셨어요. 사람들은 놀라죠. 하지만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세포가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우리의 피부는 세포의 거울입니다. 세포가 메말라 있으면 피부도 푸석해지고 세포가 순환하면 피부는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세포가 막혀 있으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피부에 수분을 바르기 전에 세포에 수분이 들어가야 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세수를 하듯 세포도 깨우는 습관을 지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며 이렇게 속삭이죠. 오늘도 잘 돌자. 그 짧은 순간이 몸의 흐름을 바꿉니다. 세포가 깨어나면 혈액이 돌고 림프가 돌고 물도 돌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이 피부 탄력으로, 에너지로, 그리고 기분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막히면 마음도 막히지만 몸이 흐르면 마음도 풀려요.
그래서 저는 붓기를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순환의 경고등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붓는 건 지금 순환이 막혔어요 라는 신호예요. 그걸 무시하지 말고 조용히 몸의 흐름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 짧은 스트레칭, 깊은 숨 한 번. 이 세 가지만으로도 세포는 다시 유연해집니다. 한 번은 한 남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얼굴이 붓는 게 싫어서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시 셀카를 찍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회복된 자존감이 담겨 있었죠. 붓기가 빠진 얼굴은 단순히 예뻐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포가 살아난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 얼굴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탄력이에요. 몸의 붓기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의 물길이 끊긴 문제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면 몸은 스스로 정화되고 피부는 다시 빛을 찾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피부는 세포의 거울이다. 당신의 피부가 맑고 탄력 있어 보인다면 그건 이미 세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오늘 아침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붓고 피로가 쌓이고 자꾸 통증이 따라올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피로와 통증의 진짜 정체는 몸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묵은 염증, 그리고 그 염증의 중심에는 언제나 세포의 피로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환자 한 분이 제 앞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쉬어도 피곤해요. 자도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부터 결려요. 왜 그런 걸까요?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 전체가 미세하게 염증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분의 혈액 속엔 마치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열이 아주 약하게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세포를 지치게 만듭니다. 세포가 지치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노폐물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게 다시 염증을 부릅니다. 마치 연기가 연기를 부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염증을 끄는 소방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네랄이에요. 많은 분들이 염증엔 약을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근본은 세포가 스스로 불을 끌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포가 충분히 미네랄을 갖고 있으면 그 자체로 항염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미네랄이 세포 속 노폐물 찌꺼기를 녹여내고 염증의 원인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은 세포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활성산소는 염증의 불씨예요. 그걸 제때 정리하지 못하면 몸은 계속 불타오르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걸 보이지 않는 불길이라고 부릅니다. 밖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 불길이 오래가면 관절이 아프고 장이 예민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소금물 루틴을 세포 속 소방훈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한 잔이 세포에 물과 미네랄을 공급해 세포가 스스로 열을 식히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게 오신 분들 중엔 이 루틴 하나로 관절 통증이 줄고 피로감이 개선된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했어요. 근데 요즘은 손가락이 부드럽게 펴져요. 그건 바로 세포 속 노폐물이 빠지면서 염증이 진정된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기뻤어요. 왜냐면 그건 단순히 통증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불씨를 껐다는 뜻이었거든요. 여러분, 염증은 결국 몸의 구조적인 피로입니다. 세포가 탈진했을 때 몸은 염증이라는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그 피로가 몸 전체로 번지죠. 하지만 세포가 회복하면 몸은 다시 스스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가 회복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돕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네랄과 수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세포는 다시 순환하고 몸은 스스로 식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염증도 함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세포를 단단히 조이게 만듭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몸은 방어 태세에 들어가고 그 자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소금물 루틴을 하면서 짧은 호흡 명상을 함께 권합니다. 단 2분이라도 좋습니다. 물을 마시며 눈을 감고 내 몸이 식어간다, 세포가 편안해진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염증 치료제예요. 이 과정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피로가 줄고 통증이 사라지고 얼굴빛이 맑아집니다. 이건 약이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세포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염증은 소금물이 아니라 미네랄이 진짜 소방수다. 세포가 충분히 미네랄을 갖고 있으면 불이 나도 금세 꺼집니다. 그리고 그 잔열마저도 조용히 정리할 줄 알죠. 당신의 몸에도 지금 그 소방수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그 한 잔의 물로 당신의 세포 속 불씨를 식혀주세요. 그 한 모금이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만들 겁니다. 몸의 염증이 조금씩 가라앉으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이에요. 장에는 무려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모여 있죠.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장은 우리의 기분, 면역, 체중, 피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20년째 변비예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일상에 스며 있는지 몰라요. 하루가 무겁고 배가 더부룩하고 식욕도 없고 심지어 마음까지 답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들 대부분에게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세포가 굳어 있다. 장은 단순히 음식물 찌꺼기를 보내는 통로가 아닙니다. 장이란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리듬을 맞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움직이는 생명체예요. 그런데 세포가 피로해지고 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그 리듬이 깨집니다. 세포가 뻣뻣해지면 장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는 단순히 음식 문제나 운동 부족이 아닙니다. 세포가 잠든 장의 신호예요. 제가 이걸 가장 뚜렷이 본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20년 동안 변비로 살았어요. 약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분의 표정엔 체념이 가득했죠. 저는 그분께 아주 단순한 루틴을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연소금 한 꼬집, 그 다음엔 복부를 따뜻하게 손으로 문질러 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셨죠? 하지만 단 5일째 되는 날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오셨습니다. 선생님, 아침마다 배가 꼬르륵거려요. 20년 만에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갔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장은 세포의 군단이라는 말을. 세포가 살아나면 장도 깨어납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사령부예요. 장이 깨어나면 면역이 회복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심지어 기분까지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장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90%가 만들어지거든요. 장이 막혀 있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고 그 결과 우울감, 불면, 피로가 심해집니다. 즉, 변비는 단순한 배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 회로가 막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배변이 잘 되는 몸이 건강한 몸이 아니라 세포가 자유롭게 숨쉬는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장은 세포의 움직임에 따라 리듬을 타고 그 리듬이 끊기면 몸 전체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물을 마시고 잠시 배 위에 손을 올립니다. 고마워, 오늘도 잘 부탁해. 그렇게 장과 대화를 나누면 신기하게도 하루가 한결 편안해져요. 몸의 안쪽이 부드러워지면 바깥의 표정도 달라집니다. 장은 몸의 가장 진실한 거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바로 반응하고 기분이 좋으면 장도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장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건
세포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 한 잔의 물이 장을 깨우는 이유는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금 속 미네랄이 장세포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신경신호가 다시 살아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신호가 들어오면 장은 다시 움직여야 할 시간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장은 다시 리듬을 찾고 배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껴지는 개운함은 단순한 배변의 해방감이 아니에요.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가 가벼워지는 건 몸이 깨어나는 첫 신호예요. 세포가 살아있고 장이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쉽게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은 회복의 시작점이니까요.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다면 이제는 약보다 세포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장의 리듬을 다시 찾아주는 건 바로 그 한 잔의 물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손끝입니다. 세포가 살아나면 장도 깨어납니다. 장이 깨어나면 몸 전체가 다시 노래합니다.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네요. 오늘까지 함께한 이 10가지 여정의 끝은 결국 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습관이 세포를 바꾸고 세포가 인생을 바꾼다. 저는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건 의지가 아니라 리듬이라는 걸요. 그 리듬의 시작이 바로 아침 한 잔이었습니다.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천연소금 한 꼬집. 단순하죠? 그런데 단순함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 한 잔이 몸의 시계를 맞추고 잠들어 있던 세포를 깨우며 하루의 대사 리듬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거든요. 저는 이 습관을 세포의 아침 인사라고 부릅니다. 밤새 쉬지 않고 일한 세포들에게 이제 다시 움직일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일주, 한겨울이 지나면 어느 날 아침 문득 알게 됩니다. 몸이 달라졌다는 걸요.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식사 후 피로가 덜하고 무겁던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심지어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그건 단순히 물의 효과가 아니라 세포가 다시 회복하는 몸으로 돌아왔다는 증거예요. 저는 이 습관을 수많은 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어르신들까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3개월이 지나면 다들 공통된 이야기를 하세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살도 빠지고 피로도 덜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건강 이상의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세포가 깨어난다는 건 몸뿐 아니라 삶의 활력이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에 이 습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하니까요. 아침에 한 잔은 치료가 아닙니다. 자극이에요.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첫 신호입니다. 저는 매일 그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내 세포야, 잘 깨어나줘. 그 짧은 인사 속에서 몸과 마음의 연결이 다시 이어집니다. 세포가 깨어나면 몸은 더 이상 나이에 지지 않습니다. 나이살, 피로, 붓기, 혈당, 변비. 이 모든 건 세포가 회복하면 자연히 정리됩니다. 몸이 다시 자신을 수리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건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몸의 방향도 하루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 한 잔으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분은 이제 매일 새벽 산책을 하시며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열어요. 몸이 가벼워지니 하루가 가뿐해지고 마음도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건 과학이자 철학이에요.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과정은 결국 우리가 삶을 다시 선택하는 순간이니까요.
그동안 우리 몸은 수많은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피로, 갈증, 붓기, 통증. 그건 몸이 나무라서가 아니라 나 좀 돌봐줘 하는 조용한 신호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신호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그 안에 천년소금 한 꼬집, 그리고 천천히 마시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내 세포야 고마워. 그 순간 몸은 반응할 겁니다. 피로가 가라앉고 숨이 깊어지고 에너지가 조금씩 돌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단순한 플라시보가 아닙니다. 세포가 진짜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제 다이어트, 피로, 나이살, 변비, 그 어떤 문제도 적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세포의 언어일 뿐이에요. 그 언어를 이해하면 몸은 우리 편이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몸을 고치려 하지 말고 깨워주세요. 세포가 깨어나는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당신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실버튼 틀라디오, 저는 여러분의 건강 친구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세포가 반짝이길 바라며 아침 한 잔, 그 한 모금으로 다시 살아나는 하루.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세포가 깨어나는데 오늘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